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우리 의식주의 하나에 해당하고 의과 식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제 주에서 내가 거주하는 데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요 표영호 아저씨가 설명을 잘 해주시기도 하고, 표영호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올바른 부동산관을 가지고 계셔서 이 영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나요? 오늘 새벽이었나요? 이렇게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급등하자마자 뚝 떨어졌다. 뭐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비트코인 일시적인 폭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의하자라고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따라서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말씀을 하셨다면 뭐 요때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니까. 근데 지금 조금 일찍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요 그래프가 8월 27일 기준이니까 현재 요게 많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영상을 올리신 게 아마 요것이 걱정되셔서 말씀을 하신 게 요거를 보셔서 이렇게 팍 떨어져서 이것은 폭락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일시적과 폭락이 이게 함께 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술은 먹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아니다. 이 얘기는 그냥 이거는 사기만 가능하죠. 그냥 사기. 그냥 사기일 때. 내가 내 돈을 100만 원을 맡겼더니 걔가 도망쳤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일시적인 폭락이 올 수가 있지만, 폭락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비트코인에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저 맥락은 공감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셔요. 뭐 여기 뭐 이더리움도 있겠죠. 뭐 이런 이게 뭔지 그냥 이걸 다 뭉뚱그려서 언제는 비트코인, 언제는 가상화폐, 언제는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 언제는 암호화폐, 언제는 이더리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류의 뭐 자산이라고 할까요? 뭐 사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뭐 광풍이라고 할까요? 미친놈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되시지 않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저게 쇼츠였다면 그렇게 알 수가 없겠지만 한 10여 분 가량 17분 정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아니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저렇게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김치들은 이제 셀럽들, 또 유명한 셀럽들이 하신 말씀을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시민 아저씨가 진짜 손대지 말아라,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사기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케인즈의 이 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 케인즈 주의에서 이런 사회에서만 살아도 저 시스템에서 나와서 물러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얘기는 아주 강하게 요 케인즈 정신교육을 계속 오랫동안 받아와셔서 그 속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얘기인 거라서, 케인즈주의 학파의 이제 핵심은 정치인의 입만 바라봐라. 너희들은 늘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인 선택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대중들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 막 살지만, 이 정치인님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너희들에게 연금을 주고, 너희들은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는 게 버러지들이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알아서 돈을 뿌려주든 돈을 옮겨주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정치인의 입만 보고 살아라, 개돼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아주 극강에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김치들은 항상 유시민 아저씨를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김치가 아닌 사람들은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야기했었던 게 이미 말했죠. 옛날에 얘기했었고 지금도 이것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일단 뭐 개인주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족밥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6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서 한 20% 정도 된대요. S&P 500이 연평균 수익률이 10%니까 실질적으로 10에서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의 실질 수익을 얻었는데 60년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연평균 12% 정도 올랐으니까 아파트를 산 사람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8% 정도 더 많이 수익률을 얻었으니까 이것이 6년이 아니라 60년이니까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안 사셔서 이렇게 된 것이었죠. 이분이 투자를 60년간 했지만 57년 이렇게 하시고 3년 전에 비트코인 사셨다면 이것을 흔들 정도가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해안이 모자르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표영유 아저씨나 유시민 아저씨나 워렌 버핏 아저씨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모자른 사람이고 다 무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오스트리아파, 화폐, 자유, 저축, 그다음 비트코인에서 가상자산으로 이어지는 요 무리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요런 것들의 이 단어의 정의, 그리고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부분만, 이것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해안은 엄청나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아저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The Great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그다음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런 류의 책들이 있는데 이거 책 읽어보시면 아주 질입니다. 아주 와 진짜 아저씨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영상을 보면은 그 다음에 현재 특히 우리나라만 이제 헛발질하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해안이 무시무시하고 그 내공 또한 엄청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러면 책도 좋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도 좋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해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다 맞고 모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정답이냐? 그렇지 않죠. 비트 모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그거는 걷어내야죠. 이것만 걷어내면 나머지 얘기는 다 엄청나게 해안이 깊고 아주 배울 만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이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수하고 누가 봐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었다고 해서 그 성과가 그리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맞는 것이고 그 정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이게 확률적 사고의 힘. 요 얘기와 이 얘기와 결국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 되겠네요.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황영주 아저씨가 요 얘기하신 영상이 제 영상은 조회수가 막 100에서 막 1만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133만 명이 봤네요. 뭐 미드풋 이렇게 안 가리킨다. 카보나 신지 마라. 우리나라 킵촉이 없으니까 카보나 치지 마라. 2025년도에도 아직도 이딴 소리 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다 틀린 거고 이 사람의 달리기는 틀린 거고 이 사람의 금메달 틀린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 국민 영웅 많고 우리나라 마라톤의 레전설도 맞는데 그냥 요 착지라든지 뭐 현대 신발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냥 모자르신 것 뿐이 되겠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데 어디가 일시적이고 어디가 일시적인지 아는지는 이 그래프를 아주 크게 확대하셔서 보시는 분은 이것이 일시적 폭등이든 일시적 폭락이든 장기전 폭락이든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시계를 뒤로 물러나서 시간선후가 낮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요 지수함수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구나를
과거를 봐도 알 수가 있고 갑자기 이제 와서 뭐가 바뀔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사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뭐 유시민 아저씨, 피용 아저씨, 워렌 버핏 아저씨, 황영주 아저씨 이런 것들, 모태메드 아저씨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분들이 나눠주신 해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좋지만 저 사람의 이야기나 저 사람의 가치관이 아주 많이 괜찮은 것 같아.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한다 해서 그분의 인생이 다 맞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맞고 그 사람이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다라는 말씀을 우상숭배하지 마라. 신은 무결점이다라는 그 사고하지 말으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방이랑 단백질 좀 많이 먹어라. 지방이랑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요. 단백질 얘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방과 단백질을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닭가슴살 왜 먹는지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식사 횟수를 줄여라. 새끼 먹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청소년인데요. 그러면 2끼 먹으면 되겠고 운동선수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2끼 정도. 전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1끼 괜찮다. 전 일이 힘든데요. 웬만하면 1끼로 하고 죽을 것 같으면 뭐 2끼 정도까지도 괜찮다. 그래서 식사 횟수 줄여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이거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비트코인을 1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축 좀 해라.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지 말고 저축해라. 그리고 3년 이상 감옥 가지 말고 생존하라. 이 정도가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저도 막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저도 늦게 잘 때도 있고 운동을 등한시 할 때도 있고 식사 횟수가 어긋날 때도 있고 과자도 먹을 때도 있고 술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이런 불특정 다수한테 얼굴을 공개할 정도로 하게 된다고 저의 말은 항상 다 맞고 저는 정답만 이야기하고 저의 인생은 무결점이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본인이 스코어해보고 이것은 맞겠다. 이것은 나의 상황에 현재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열심히 따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잠시 내가 다르게 내 생각이 달라진 방향에 대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보고 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